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1월 5일 목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끝난 뉴욕 시장은 올 들어서 이틀째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그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되고 또 연준의 그 금리 인하 의지가 올해는 없다, 이렇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어쨌든 간 상승을 만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는 0.4%, 또 나스닥은 0.96%, S&P 500은 0.75%, 이렇게 해서 좀 불안스러운 생각은 좀 들지만 어쨌든 간 올 들어서 이틀째 상승을 이어갔다. 우리도 코스피는 0.54% 미국 영향으로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한때는 장중에 1%가 넘어서 1.13%까지 밀어 올렸지만, 기관 투자가, 특히 이제 금융 투자가 배당 차익 거래했던 물량이 좀 남아있는데, 이게 이제 오늘 다시 나오면서 상승을 좀 제한시켜서, 한때는 마이너스도 잠깐 갔었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들이 그 이후에 매수 강도를 계속해서, 늘려감에 따라서, 결국 코스피 지수는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5,081억을 많이 샀죠. 오랜만에 많이 샀습니다. 5,081억을 샀고, 기관은 3,531억. 이 정도 되면 한 6, 7천억 남은 것 같네요. 금융 투자가 팔 수 있는 배당 차익 거래가. 근데 이제 그걸 다 팔지, 그거는 이제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그렇습니다. 개인은 1,677억 순매도, 기관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3,531억 이렇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종가가 2,264.65포인트, 어제보다 다시 0.38%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끝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출발은 0.3% 이상 강보권 이상으로 출발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잠깐 출발 이후에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도모하나 이렇게 봤습니다만, 이거는 외국인과 기관이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매도를 늘려가서 아예 그냥 일찌감치 마이너스권으로 일단은 후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권 안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결국 오늘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1,544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860억을 순매도했고, 개인만 2,352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종가는 679.92포인트, 어제보다 0.55% 하락을 하면서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보면 아직 이제 지금 주가가 5일 이동평균선하고 10일 이동평균선 사이에 사이에 끼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6일 날 발표되는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짧게나마 시장의 방향을 좀 정해놓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율은 오늘 조금 더 떨어져서 1269원 40전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총,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그럼 5천억 넘게 해서 뭘 샀나? 삼성전자를 2,051억 순매수했어요. 그거 제일 많이 샀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를 382억을 순매수했고, 삼성바이오를 132억. 그 다음에 재미난 게 네이버 78억, 카카오 71억. 요새 계속 외국인들이 네이버, 카카오 사고 있죠. 포스코홀딩스 97억 이렇게 샀습니다. 근데 판 게 LG에너지솔루션 200억 팔았고, LG화학 14억 팔았고, 삼성 SDI 400억 팔았고, 그렇습니다. 기아는 4억 정도 샀는데, 현대차는 8억 정도 팔았습니다. 그래서 기관은 또 삼성전자는 1285억을 팔았어요. 기관은. 근데 SK 하이닉스는 88억을 샀고, 네이버를 무려 248억, 카카오를 572억. 그래서 이제 보면은 지금 네이버, 카카오는
외국인하고 기관이 동시에 사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네이버 카카오를 여러분들이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기술적으로는 이제 좀 정배열상으로 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매매원축에 입각해서 이 두 종목을 보면 단기적으로라도 좀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뭐 움직인 거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요새는 뭐 빠르게 이제 순환되는데 오늘 특징은 이런 거죠. 이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이제 반도체 이쪽을 다시 올리고 또 지금부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들을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2차 전지는 좀 팔고 이렇습니다. 오늘 이제 디지털 화폐 관련된 거 또 키오스크 블록체인 이게 이제 급이죠. 한은 총재가 올해 이제 CBDC,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컨트롤하는 디지털 화폐, 이거 연구 개발 노력을 약속했다. 그래서 그 범금융 신년 인사회에서 CBDC 연구 개발을 노력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힌 거에 힘입어서 그렇고 중국 인민은행도 연내에 디지털 위안화를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이쪽으로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냐면 뭐 이렇게 꼭 얘기해서 얘기했다는 것보다는 이게 지금 계속 순환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고 보이지만 한 발 떨어져서 보면 시장은 그냥 항상 그 자리에서 지금 맴돌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은행주가 올랐는데 이거는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하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은행주가 좀 강세를 보였고 뭐 국토부가 이제 그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 완화를 발표했잖아요. 그 LTV 규제도 50에서 70%로 완화시켰고 그렇게 되면 이제 2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 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은행주가 강세를 띄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카카오뱅크 또 은행이니까 카카오뱅크가 상당한 이제 그것 때문에 기대를 가져서 카카오 패밀리, 카카오뱅크 또 관련주, 카카오뱅크의 주주인 그런 주식들이 오늘 일제히 올랐습니다. 카카오페이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 카카오와 함께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이버도 이렇게 해서 인터넷 플랫폼도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면세점 이게 이제 리오프닝이 잠깐 밀렸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돼서 면세점 그 다음에 뭐 중소형 건설주 뭐 이런 것들 이것도 뭐 여러분 아시지만 수도권 말고 수도권 이외의 그 그린벨트 이제 손댄다. 이 공급 차원의, 주택 공급 차원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중소형 건설주들이, 그래서 면세점, 카지노, 화장품, 뭐 이런 쪽,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이렇게 줄로 연결할 수 있는 리오프닝 기대,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이 호텔 신라 지분을 늘렸다는 보도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오늘 좀, 많이 움직인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특징은 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갖고 매수해 나선 외국인하고 또 배당 차익 거래 물량을 이제 다시 매물로 내놓은 금융 투자하고 오늘 이제 팽팽한 힘겨루기가 이어졌던 하루가 오늘 시장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을 좀 보면 어제 이제 발표된 FOMC 회의록에 의하면 연내에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없다. 아예 그냥 못을 박았어요. 없다. 그런 일 없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통화정책 완화를 이렇게 기대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강력한 그런 이제 일종의 경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금융 여건이 부적절하게 완화되면 이제 그게 그 얘기죠. 그럼 물가 안정 복원 노력이 상당히 복잡해진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코멘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 시장이 올랐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19명의 연준 위원들 중에서 2023년 올해 안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예상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굉장히 평소 같다면 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덧붙여서 그 점도표에 보면, 금리가 5%에서 5.25%를 가야 된다고 이제 전부 찍고 있으니까, 그럼 현재보다 75bp가 높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거기다 더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총재 그 닐 카시카리는 오히려 금리를 최소 5.4%, 최소 5.4%까지 올려야 한다고까지 이제 발언을 하고 나섰으니까, 만약에 이게 이제 그 시장이 나쁠 때 이런 게 얘기가 나오면 시장 이거 엄청 빠져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뉴욕 시장이 잠시 이제 좀 하락한 후에 그냥 이틀째 상승을 그냥 이어갔어요. 근데 미국 시장에서도 반도체 많이 오른 게 어제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오른 거에 영향을 안 받았다고 볼 수는 없죠. 굉장히 큰 반도체 회사니까. 그리고 이제 오히려 시장에서 미국 그 채권 수익률은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제가 가끔씩 드리는 말씀이, 시장은 그렇게 수학 공식처럼 결과를 내놓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졸트라고 얘기하는 구인구직 보고서는 이제 소폭 양호하게 나왔고, 반면에 이제 ISM 제조업 지수는 좀 위축이 됐어요. 그러니까 계속 무슨 지표들이 희비가 엇갈린 데다가 그 연준이 이렇게 세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올랐다. 근데 특히 이제 내용 보면 이제 그동안 빠진 테슬라가 어제 4.75%, 애플도 이제 조금 회복하고, 이게 이제 여기에다가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포함해서 이제 반도체가 어제 이제 우리 시장에 영향을 받아서 반도체가 강세를 보이면서 전체적인 지수는 이제 상승 마감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모든 시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공식대로만 움직여주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이미 그 이번 주 들어오면서 말씀드렸던 헤드앤숄더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어제 이제 많은 분이 질문해 주셨는데, 파생을 보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쉽지는 않지만 뭐 어려운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파생을 좀, 근데 우선 그걸 아시려면 파생의 상품에 대한 정확한 무슨 지식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읽어내는 거는 이제 이거 경험적인 것도 많이 필요한데, 그러면 이제 그거를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여러분 아시지만, 오늘은 그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끝났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끝날 때 보면 외국인들은 매수를 이렇게 1,000억 정도 확 늘렸어요. 종가에서. 반면에 이제 기관은 또, 1,000억 가까이 확 늘렸어요. 매도 물량을. 그래서 이제 오늘 그게 팽팽하게 돼 있지만, 사실은 오늘 오후에 들어가서는 이제 옵션, 이게 이제 저희 말로 옵션쟁이들은 거의 손 놓고 쉬는 거죠. 정리 다 끝냈어. 그러면 이제 내일 시장 같은 경우에 이런 게 공백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이제 그런. 그래서 사실은 이때가 제일 위험해요. 시장이. 그러니까 내일 시장은 어느 쪽으로 끌어주느냐에 따라서 단기적인 시장 향방이 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오늘도 뭐 끝에 보면 삼성전자 같은 거는 모양을 그래도 뭐 괜찮게 만들었잖아요. 10일 위를 그대로 뚫으면서 20일 위에 갖다 붙이고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어제 제가 이제 5일 이동 평균선 하면서 거래량 늘고 긴 양봉이 나올 때 보초병 보내보라. 오늘 같은 경우에 10일 이동 평균선 파동선이 위로 슬로프가 올랐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추가적인 매수죠. 근데 이제 이 추가적인 매수를 하면서 마음이 편치 않은 게, 지금 이제 그런 공백기라는 거죠. 이제 지금부터 내일까지가 이게 공백기가 오면 이건 이제 시장에서 맘먹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좀 과매도가 일어났다가 어제 확 돌리니까 우리 시장에서 이제 반도체 이게 뭐 정부가 텍스컷 해준다. 이거는 이제 뭐 구실거리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랬지만 좋은 얘기지만 이제 결정적 구실을 잡은 거죠. 그러면서 확 돌려서 롱, 그러니까 숏쟁이 말고요. 롱이 탁 치니까 숏친 게 이제 커버링을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팍 하고 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위클리 옵션 만기니까 오늘까지 여세를 몰아서 이랬는데 이제부터 이제 공백 기간이다. 그러니까 이런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짜 불안한 건 이제 내일 시장입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시장, 미국 시장도 그렇고 이건 뭐냐면 그동안에 이제 소위 말하는 숏을 치는 세력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눌러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숏도 불안해요. 그래서 시장이 웬만하면 오르려고 하는 거예요. 어제 미국 시장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FOMC 얘기 나오고 그래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잠깐 흔들다가 결국은 종가 또 올려놓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지금 이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머니게임이다. 근데 개인들은 이런 거에 너무 이렇게 그냥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멀리 떨어져서 보면 그냥 지들끼리 치고받고 있는 거고 주가가 뭐 오르고 떨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냥 그 자리 뱅뱅 도는 거예요. 이렇게 뱅뱅 바닷물 소용도 이게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하고 상관없는 시장의 흐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래도 우리도 시장 참여해서 주식 투자를 하니까 이런 거를 그런 관점에서 좀 알아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시장은 웬만하면 오르려고 한다. 그래서 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외국인들이 강하게 어제는 왜 2,600억 수준인데 오늘 이제 5,000억을 딱 넘었어요. 그렇게 해서 사들였는데 또 어제 잠시 좀 멈칫했던 기관의 이제 그 배당 차익 기관 이제 금융투자 말하는 겁니다. 배당 차익 매물이 이제 오늘 또 다시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삼성전자 추정 실적 발표, 이건 뭐 이미 다 알려진 얘기지만 나쁠 거까지, 구체 수치까지 뭐 이미 다 돌아다니는 얘기지만, 그렇지만 이거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어떠냐. 이거. 그리고 이제 주말로 이어지는 고용지표가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은 어떻게 보면 힘의 공백기가 딱 순간적으로 이제 생긴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내일 나름 중요해요. 금요일 내일 약간 놓친다 그래도 우리가 이제 하루 늦으니까 우리가 이제 토요일 아침에면 이제 그 고용지표를 알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미국 시장의 반응 등등이 이제 다음 주 시장에 또 영향을 미치면서 짧게나마 이제 그 이어지는 어떤 방향을 정리해 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제부터 계속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추세의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거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추세의 변화가 아니라 그냥 단기적인 움직임이에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는 매일 치고받아서 돈을 벌어야 되는 세력도 있고, 우리 일반인들처럼 그냥 좋은 주식 낮게 사서 높을 때 파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 시장은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 뭘 하고 있는 건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서, 이게 이런 스토리로 흘러가고 있는 거구나. 이래야지 우리가 이제 무슨 대비를 하죠. 그래서 이제 어제 댓글에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참 이상해요. 하루만 오르면 달라져요. 이 정도 되면, 저점 아니냐. 그러니까,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막 뭐 이렇게 이제 묻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그래서 뭐 이 정도면 사야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참 호쾌하게 얘기하신다. 말씀은. 근데 하루 이틀만 빠지면 거의 세상 종말이 온 것처럼 그렇게 낙담하면서 이 주식 하루 반짝했다고 이제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진짜 함부로 말할 게 아니죠. 지금 시장에서는 이 정도면 저점 아니냐. 저점 맞추는 시장이 아니에요. 지금 저점 맞추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점을 찾았다고 해도, 그러면 뭐, 어떡할 건데요? 저점을 찾아서. 그 다음에 시장이 어떤 속도로, 어떻게 이게 회복되느냐가 더 중요하지, 저점 맞힌 건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제부터.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변동성이 무지 커질 거예요.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걸 보여줬잖아요. 뭐 연준이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그런 현상이 계속 나오고 연준이 함부로 미리 생각하지 마라. 어려울 거다 얘기해도 완전히 파월 의장을 완전히 늑대가 와요. 양치기 소년 만들고 지금 시장은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계속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올해 굉장히 이 변동성이 커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가격 싸움에 이기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가격 싸움에 이겨서 저점을 찾았어요. 근데 이게 승리냐, 이게. 가격 싸움에 이기고 시간 싸움에 지면 이게 진짜 바보다는 거예요. 예, 제 얘기. 왜냐하면 가격 싸움에 이겨서 일찍 들어가서 앉아서 보초 쓰고 있으면 뭐가 좋아요? 예, 뭐가 좋아요? 여태까지 1년 반, 2년 가까이 그렇게 애가 탔으면 됐지, 뭘 지금 일찍 들어가서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죠. 벌써 많이들 물려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가격 싸움에 이기고 시간 싸움에 지면 그게 진짜 바보다. 우리는 지금 시간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가격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거듭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지금 시간 싸움 중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시면 시장이 편하게 보여요. 나는 지금 시간 싸움 중이다. 나는 저점이 뭐고 관심 없다. 나는 저점 싸움, 가격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정리되면 여러분 얼마나 시장 보기가 편하세요. 근데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이 그럴 때예요. 그러니까 뭐 누가 지금이 저점이네 아니네 이제 그런 거에 관심도 쓰지 마세요. 저점이면 뭐고 저점보다 조금 높이 사면 어떻고 뭐가 어때요. 문제는 시간 싸움이에요. 진짜 내가 정확하게 타이밍에 맞춰서 그걸 탔느냐. 내가 기다리는 버스가 와요. 몇 번 버스 덜썩 탔어요. 근데 버스가 안 가요. 그 정류장에 계속 앉아 있어요. 서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라 막 뛰어가서 쫓아가서 타더라도 타자마자 그냥 달리는 버스를 타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이 그럴 때다.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하고 내일 이제 말씀드린 듯이 시장이 되게 중요해요. 어떻게 방향을 잡나 한번 보면서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투자스쿨에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메시지는 최종적으로 간결하다, 쉽다, 치우침이 없다.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공 투자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